네, 감사합니다. 잘 세팅된 걸로 알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김장을 하고 나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이 강의도 겹쳐서 준비하느라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 강의 시작이 앞서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제 저희 강의 끝나고, 후기를 좀 잘 남겨주시면 감사한데, 오늘도, 어김없이 저번 달과 이어서, 제가 오늘도 이 책 관련 이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분에게만, 선물을 좀 준비를 했고요. 후기를 좀 상세하고 제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잘 남겨주시는 분들께 택배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번 달에 받으신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분에게 넘겨주신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강의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12월 영업 전략 소식지 강의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11월 달하고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 달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될 거다라고 제가 이제 언지는 들었는데, 11월 달과 12월 달을 비교해서 크게 뭐 바뀐 거는, 지금 가장 큰 거는 운전자 정도 이슈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손 5세대 이제 출시 임박이라고 적혀져 있고 아직 정확한 가이드는 아직 저도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이쪽 건보공단 쪽에서 발표하는 자료, 보험 쪽 관련 자료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런 거는 아직 자료는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상치의 이제 뉴스 기사들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세대 실손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발표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참고 사항으로만 좀 들어보셔라.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4세대 전환, 그 현재 실손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할지, 바뀔지 말지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고객들하고 논의하실 때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넘어가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고요. 저는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저는 키워드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에 쏙쏙 박힐 수 있는 이 키워드라는 단어가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진행 들으시면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조금 숙지를 해주실사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저번 달과 큰 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좀 바뀐 게 있어요. 이번 달에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좀 신세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AI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은 AP북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세팅을 많이 했다라는 거, 이 점 좀 알아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 12월 키워드로는 이 세 가지를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세대 실손보험 관련해서 출시 임박 관련, 이제 뉴스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정책으로 지금 1세대, 2세대까지의 사람들, 2천만 고객을 어떻게 이제 5세대 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결국 손해율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예상 추측 뉴스 기사들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라. 그래서 확정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금 12월 11일까지였나요? 12월 11일, 12일까지 지금 운전자 변경 사항이 있죠. 정확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련된 담보가 지금 변경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부담금 50%로 늘어난다라는 이제 담보 변경 예고안이 떴고요. 그래서 요즘 운전자범 많이 세일링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네카토가 바로 실손 청구를 시행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저희 설계사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5세대 실손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제가 나눠놨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손해율 때문에 이제 실손의 개정이 뜬 겁니다. 결국 이제 실손이 손해율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4세대에서 5세대로 변경되는 안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백내장이 이제 과거에 실손해서 많은 손해율의 부분을 차지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통원으로 인정되면서 수술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었죠. 이제 전액 지급이 통원 일당으로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율이 많이 잡혔던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높은 고손해율 이제 치료가 이제 등장합니다. 뭐 과거에서부터도 이 치료는 고손해율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도수 치료입니다. 추나 치료, 도수 치료. 이게 지금 바로 실손 청구에서 가장 큰 손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세대 개혁안이 뭐예요? 이 도수 치료 관련해서 95%의 자부담금을 이제 매기겠다. 그래서 과잉 의료 진료를 막겠다. 이제 정형외과 가면 우리 좀만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도수 치료 권하잖아요. 근데 한 번 받을 때마다 뭐 싸게는 10만 원, 뭐 비싸게는 뭐 15에서 20만 원 하는 병원들. 그리고 뭐 패키지로 묶어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병합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또 많은 의료비가 이제 청구가 되게끔. 근데 사람들은 부담 없이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실손보험 때문이죠. 실손보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을 받고 고객들은 절대 치료 관련해서는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비급여 잡는 거예요. 비급여. 자, 5세대는 MRI 비급여 이제 비급여 주사 그다음에 도수 치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장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가이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 기사나 취합된 내용으로만 보면은 현재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보험의 상위 9%가 대부분 손해율에 대한 부분을 보험금으로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위 분들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고 보험을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겨에는 그럼 그 8, 9% 사람들만 할증을 많이 해서 정상적인 보험료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개인 할증이 아니라 전체 할증을 보고 전체 손해율로 따져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1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타 자료를 따온 거라서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이제 더 밀릴 수도 있고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요 관련해서는 가이드 정도만 참고해서 보셔라. 이렇게 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뭐 개선 방안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매입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왔고 결국 제 1, 2세대 합쳐가지고 2천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손의 거의 50% 육박하는 이제 가입자들이 1, 2세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손해율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좀 해결을 해야 결국 나중에 손해율에 대한 개선이 좀 여지가 이뤄질 텐데 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날 제가 볼 때 3, 4세대, 5세대 맨날 갈아치워도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손해율이 해결이 돼야지만 향후 실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재정적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활용해서 고객들하고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뭘 준비를 했냐면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십시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보시면 도수치료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향후 이제 노후 관련해서 이제 실손비료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과연 유지가 가능한가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실손 컨설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준비를 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마다 다 내용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논하기보다는 실손 전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쭐게요. 실손 전환은 이제 1번 1번 진행을 해야 된다. 2번 아니다. 실손 전환을 하면 안 된다. 3번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한번 쳐주실래요? 시기에 따라 다르다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네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시기에 따라 다르다. 전환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지는 않네요. 네. 무조건 해야지. 김다님도 계시고.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이제 대부분 예상은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을 것 시기죠. 시기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 답변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저는 말하면은 이제 실손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든 간에 지금 비용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리면은 당연히 1, 2세대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것이고 지금 실손 비용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40대 중후반부터 60, 70대 이후까지 지금 실손 비용으로만 15만 원에서 2, 30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는 이 고객들 타겟이 가장 지금 고객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실손 비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 실손보험 전환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5세대 실손이 개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4세대로 5년을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은 5세대에 가서 도수치료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저렴하게 갈 것인가? 이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고객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추천하는 경우, 비추천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 관점에서 좀 적어놓은 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관점에서도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관리 현재 내가 실손으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관점에서 이제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실손으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러면 1번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유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바로 전환 실손이에요. 보장이 어떻고 저떻건 간에 바로 실손 전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병원비도 충당을 하고 실손병으로 월납보험료를 충당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겠죠. 근데 기간 산정을 봤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은 전환을 하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여러분들 같은 경우면 실손으로 30만 원, 실손만 30만 원이면 유지하실 분 계세요? 난 유지할 수 있다. 1번. 유지 못한다. 2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실손으로만 30만 원을 납입을 한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으셨습니다. 유지 거의 쉽지 않아요. 이거는 특히 지금 젊은 나이 경제적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나이죠. 이재용은 가능. 이재용은 실손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인데 경제적으로 활동력이 줄어드는 이 60대, 70대 분들이 과연 실손보험으로 3, 40만 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부분 못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당연히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뭐 무조건 유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저는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좀 개방적으로 열어두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손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가져왔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전환하는 것과 모르고 전환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피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전환을 시킨다? 그러면 그 설계사는 나중에 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실손 전환에 대해서 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고객에게 안내를 하실 때에는 장단점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자료 볼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이거 AI로 만든 겁니다, 자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AI로 만든 건데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자료적으로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자료를 보면서 4세대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간다는 거는 결국 보험사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함이고, 지금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단순하게 보험사의 손해를 재정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하려고 5세대로 전환하려는 뉴스 기사는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손을 잡아야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지금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지금 국가에서 단단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공단 재정 좋지 않죠. 매년 적자 쏟아지고 있고, 근데 저희는 건강보험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지금 실손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 있다라고 지금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5세대에서의 이제 실손 컨설팅은 결국 우리는 이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결국 보험의 기능을 명확하게 알으셔야 된다. 이제 보험의 기능은 뭐예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보험의 기능은 중증질환이에요. 중증질환. 중증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암내심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히 뭐 약타고 이런 걸로 인한 목적으로 인해서 저는 실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부수적으로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향후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노후 들어서 병원을 가는 이유는 이 중증 질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못 견디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세대 보험 관련해서도 항상 전환 시점이 지금 4세대로 바꿀 것인가? 근데 4세대도 결국 5년밖에 못 버티잖아요. 결국 5년 만기이기 때문에 결국 5년을 더 벌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5년을 금액을 줄이고 5세대로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손보험료 관련해서 좀 두 가지 관점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40대부터 60대 실손보험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4세대 기준이거든요. 자, 4세대 기준. 자, 4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 기능이 제가 볼 때 비급여에서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있잖아요. 비급여도 뭐 1년 한도, 뭐 횟수 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기존 1, 2세대보다는 더 적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5세대로 갔을 때는 이 부분도 없어진다. 근데 지금 보험료 한번 보십시오. 40대에 제일 싼 게 14,0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8,000원에서 17,000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50대는 2만 원대. 오히려 40대하고 50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60대. 60대 보시면은 보험료가 갑자기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저 농협선부 한번 보세요. 농협선부는 보험료가 미쳤습니다. 지금 실손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후에 간편실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간편실손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5세대로 변경이 되면요. 간편실손하고 5세대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간편실손은 약집이 안 되죠. 그리고 비급여 3대 비급이 안 되죠. 큰 차이로 봤을 때는 약제비가 안 되는 것 빼고는 5세대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표준 실손,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 실손을 고집할 때 이 간편 실손도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자, 아까 40대 표준 실손 볼까요? 제일 싼 데가 14,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표준 실손 제일 싼 데가 15,800원, 거의 1,800원 차이 나죠. 자, 저는 이 정도 금액의 메리트면은 간편 실손도 충분히 던져볼 만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정액형과 수술비를 좀 같이 준비해볼 만한 플랜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대 남자 볼까요? 자, 21,000원. 자, 22,000원이죠. 반올림하면 21,879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60대 남자 볼까요?
35,192원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준 실손으로 넘어가면요. 만약에 이분이 약을 먹고 있거나 할증 인수를 하잖아요. 보통 4, 500% 할증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 500% 할증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증 인수를 받아주는 회사가 기존의 현대, KB, 제가 알기에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4, 500% 할증된다고 하면 거의 8, 9만 원대입니다. 자, 월에 8, 9만 원. 그리고 농협선보 기준 간편실손마저 3만 5천 원. 거의 2.5배에서 3배 안 되는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과연 그 정도의 금액 값어치를 하느냐?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가성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케이스가 들어오면은 고객에게 간편실손도 안내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차액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4만 3천 원짜리에서 500% 할증이 되면은 뭐 9만 원, 8만 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10만 원이 넘어갈 수 있겠네요. 500%면은. 자, 그러면은 3만 5천 원에서 결국 차액을 빼면요.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은 6만 5천 원. 1년이면은 거의 70만 원이 넘어갑니다. 70만 원으로 약제비를 받느냐? 저는 70만 원 약제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암 환자는 뭐 산정특례 받으니까 그렇게 돈 나갈 일 없을 것 같고, 뭐 고고당 다 드셔도 연간 70만 원 나올까요? 건강보험료 이제 혜택 받으시면은. 전 그렇게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관련해서도 금액차가 이렇게 나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여성 한번 볼게요. 여성하고 남성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젊을 때 40대는. 다 비슷하죠? 15,000원대, 그리고 24,000원. 표준 실손 기준입니다. 그리고 60대 여성. 자, 그리고 28,000원. 이건 좀 남자보다 좀 많이 싸네요. 자, 그러면은 간편 실손 한번 볼까요? 간편 실손 40대. 거의 한 9,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여자가 좀 더 비싸네요, 남자보다. 그리고, 확실히 여성이 간편 실손으로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60세 여자. 여기는 오히려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실손은 그리고 표준실손하고 명확하게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뭐가 가장 명확하냐? 가입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 보험료가 더 비싸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 설계사분들은 간편실손에 대해서 크게 인지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건지 가입을 거의 안 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손해율이 낮다 보니까 금액이 낮게 책정되고 오히려 표준실손에서 높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간편실손이 더 비싸야 되는데 반대로 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금액 차이를 보고 결국 실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편실손을 한번 어프로치 해볼 수 있는 거고 고객도 가입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60대 넘어가면은 방진 뜨잖아요. 그러면 피검사하고 피검사에서 정말 건강체로 인수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손에 꼽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60대 넘어가서 피검사인데 너무 깨끗하다?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통과시킨 거를. 제 그 이후에는 막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 그래서 이제 약도 안 드시는데 단순 피검사로 인해서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간편이 이제 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도 스트레스잖아요. 간호사 와가지고 피 뽑고 했는데 거절돼봐요. 고객도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죠. 뭐 우리가 아무리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 들이고 이제 투자해서 한 건데 근데 결국 간편은 그런 거 없잖아요. 간편은 정액형 상품하고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단독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요즘 또 알아보니까 자동체 가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해상도 그렇고 2022년 기준으로 변경이 돼서 자동체 가입이 되고 삼성화재는 또 안 그렇고 회사마다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몇몇 회사들이 요즘은 자동 가입도 저희가 신경 쓰지 않은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재가입을 시켜주니까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간편보험도 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간편실손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도 뭐 급여는 저기 일반 표준 4세대 기준으로 80%고 비급여 같은 경우는 70% 보장을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동일하게 30% 빼고 70% 보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최소 3만 원 공제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 통원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보장은 되니까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간편 실손 관련해서 추천 대상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가입이 어려우니까 가입이 쉬운 쪽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금액이 비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액이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사실 농협선보가 금액을 또 언제 올릴지 몰라요. 또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보험사들이 보험료 지금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 뭐 모든 보험사들이 또 올리진 않겠지만 대부분 또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실손도 똑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라. 그러면은 저라면은 현존의 실손이 거절되신 분들 간편 실손으로 한번 갈아태워 봐야겠다.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서 컨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거예요, 이거. 큰 질병 대비 큰 돈 지출 방어. 저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라는 이 목적이. 그리고 실손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운전자고요. 자, 운전자 너무나 지금 명확하게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만 변경하시는 분 없죠. 주변에 고객의 민식이법 이전으로 가입되어 고객 기고객 중에 잇따라가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 조사 포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공제까지 지금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과거 상품에 대한 부분을 고객이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한 번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이전이라고 하면 11월부터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제가 기억하기는 이때 DB손보가 최초로 경찰 조사 포함을 내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배타적 사용권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인가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한창 핫했었죠. DB손보가. 역시 DB는 운전자 보험의 선두주자다 막 이러면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고객들이 과연 경찰 조사 포함이 있는가? 요즘은 하도 이제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부분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부상 50만 원 때문에 또 잘 못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렉트로 추가 가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메리츠나 롯데 같이 최소 보험료 5천 원짜리로 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던지 이렇게 해서 좀 업셀링을 많이 했던 케이스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합의 관련. 이제 1번이 저는 자부상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나오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1번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번이 벌금, 3번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때문에 결국 운전자 보험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12대 중과실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합의에 대한 부분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중상해라든지 사망을 하게 되면 시작 합의금이 1억으로 시작을 하는데 만약 돈이 이제 없거나 운전자 보험의 한도가 적어서 3천에서 5천만 원짜리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합의가 안 되면은 형량이 높아지고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에서는 형사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얼마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처우를 해주느냐. 이거에 있어서 또 형량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어서 그 합의금을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 형량을 줄여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우리가 공탁제도로 활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탁제도도 결국 돈이 있어야 입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또 선두적으로 또 공탁금도 뭐 선지급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운전자 보험 탑재에 또 변경하는 사례가 나왔었고 그래서 또 선지급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가 운전자 보험 가지고 또 컨설팅을 했었고 또 마지막은 뭐예요 지금? 마지막에 변호사. 지금 50% 자기 부담금을 하겠다. 그리고 최대 뭐 신급별로 5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보상이 고객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악습 때문에 생겨난 거겠죠. 예, 이제 실손비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전자 사고에 대해서 변호사를 맡게 되면은 비용은 500만 원이면 충분하지만 운전자범이 있으면은 변호사들이 또 비용을 더 올려서 청구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아진 거고 이 부분을 또 금융감독원에서 재정적인 부분 이슈를 가지고 상품을 줄여라, 혜택을 줄여라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탄생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고객이 많이 받으면 좋지만 결국 향후에 있어서는 또 혜택이 없어지거나 이제 줄어들거나 또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 결국 이제 실손 같은 경우는 백내장도 백내장 해주지 말라는 내용이 약관의 내용이 없잖아요. 결국 법원에서 판결에서 뒤집어서 지금 보장을 안 해주고 있는 건데 아예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 프로세스대로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도 좀 잘 챙겨서 해주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제 고객 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과다하게 또 청구가 되면은 또 결국 나중에 또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컨설팅을 좀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관련해서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 뭐 저는 운전자범이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조차도 운전자범이 지금 4개 있어요. 뭐 자부상 관련 이슈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변호사를 업셀링을 하면서 기존 거를 해지하지 않고 추가 업셀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고객들이 당연히 적게 보험료를 내고 적게 이제 유지해서 많은 보장을 하면 좋겠지만 또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 과거에만 팔았던 부분을 아예 놓고 현재로 다 바꿔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꼭 챙겨 보셔라.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거죠, 지금. 예, 한도 축소되는 거,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라는 거, 50%로. 예,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기셔라. 그리고 11일까지, 11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거 한번 비교표 봤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회사가 가장 좋아 보이죠? 그냥 단편적으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지금 저는 하나, 원 회사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지도 보지 않고, 고지도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해 사망 쪽에서는 가장 높은 담보를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저희가 뭐 14급은 다 똑같죠. 14급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한데 높은 저기 상해로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느 부분이 가장 보장이 큰가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손보가 그나마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화손보도 괜찮네요. 한화손보, 하나손보 6주에서 20주까지 보장이 지금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하나손보, 한화손보 이 정도도 괜찮다. 그리고 뭐 DB 선보도 뭐 비슷합니다. 뭐 2천만 원 차이인데 뭐 모든 회사들이 뭐 크게 막 다이나믹하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 원 선보다 이제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객 관리 네카토 바로 실손 바로 청구 관련해서 이슈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한 가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느낄까요? 이걸 보면서. 자, 맞히시는 분께 제가 책 선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커미션 한 분이. 음. 맞추시는 분 안 계실까요? 빅테크가 많이 지. 김명진님이 제가 원하는 답인데, 김명진님 혹시 책 받지 않으셨나요? 제 이름이 기억나는데? 맞죠? 받았죠? 네, 제가 달력까지 같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답은 간편함이에요, 간편함. 자, 제가 간편함이라고 하면은 결국 설계사들을 고객들이 왜 찾아요?
편하기 위해서 찾지 않나요? 네, 편하기 위해서 설계사들을 찾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설계사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설계사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설계사의 대체제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알아서 전산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청구까지 하면은 통장으로 돈 꽂히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다 원스톱으로 확인이 되는. 자, 이런 것들에게 뺏기면 고객들은 설계사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설계사들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어디예요? 실손 청구할 때 아닌가요, 여러분? 자,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이거 청구돼야 안 돼. 청구해 주세요. 자,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거기서 활동하시다 보면은. 뭐, 암진단금 청구해 주세요. 고객들이 제일 많지는 않겠죠. 실손 청구할 때가 제일 많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얘네가 대체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아까 누가 치셨는데 고객들을 뺏긴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고객들이 저희한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소개 시장에 대해서 활발한 활도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체제를 절대 될 수 있게 냅두시면 안 됩니다, 고객들을. 그래서 이거에 의존하게 되면 안 되고 설계사들을 의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자, 네카토 이런 플랫폼들 통해서 솔직히 네카토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뭐 굿리치에서 만든 어플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험의 보닥 뭐 보험 관련 시스템 청구 어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더 편해지고 이제 설계사들의 의존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불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네카토를 왜 적었냐면 아까 누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누구나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이상이 쓰고 있고 토스는 지금 1,5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인구수의 30% 이상이 다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더 많겠죠. 네이버는 당연히 더 많을 거고. 근데 이런 네카토가 이런 시장에 진입을 하고 지금 심지어 또 미니보험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접점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소개 시장으로 뻗어나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지금 보험에서 뭐 온라인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보험 시장에서 업적은 대부분 다 대면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대면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대면의 힘이 정말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영업직들이 보험 설계사들 시장을 뚫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상조도 그렇고 자, 그리고 뭐 정수기 렌탈 요즘 아무튼 복합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대면임이 정말 무서운 게 결국 저는 아날로그적 이제 접근이 정말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얼굴 자주 보고 고객들에게 관심 표하고 그리고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이 고객이 보험을 하면 아, 나는 박상원 설계사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무조건. 이런 인지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네카토가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뭐 어린 친구들을 좀 비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부터 잘해온 친구분들도 계시고 이제 설계사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일을 좀 대충 하려는 경향의 설계사들도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약 창출만 하려고 하고 만나는 거 있어서 되게 부정적이고 뭐 거리가 멀다고 가기 힘들다 그러고 계약할 때 너무나 즐겁게 가면서 향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대충대충 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모습들을 고객들에게 내 모습을 자주 보이고 신뢰를 쌓아야 하지만 결국 저의 신뢰가 쌓이고 소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계약이 깨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품을 제안하는지,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고객 목적에 맞게 상품을 뭐, 아무거나 제안을 하시진 않겠지만, 결국 다른 설계사가 우연찮게 와도, 결국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점 한 번씩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청구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설계사를 위한 플랫폼도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저번에 저희 제휴하고 있는 복케어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저도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청구하는데 너무 편하고 그다음 고객 자료 전송하고 카톡 전송하고 문자 전송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활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요즘에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 않고 요즘은 전산 플랫폼으로 설계사를 위한 플랫폼들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꼭 소통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고, 뭐 안부는 당연하고 기념일 챙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명절도 당연히 챙기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고객하고 어느 정도 목적이 무조건 있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고객들, 그리고 저한테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거나, 이제 오래된 고객들은 정말 목적 없이 지나가다가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차 한잔 하자, 식사 한번 하자, 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도 또 연결되는 이제 고객들이 상당히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목적성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너무 연락을 하지 마시고 정말 편하게 이제 저희 이제 지인화 됐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DB 고객은 모르는 고객이지만 예를 들어 DB 시장에서 내 고객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고객은 저희 지인입니다. 이제 지인 이제 가족같이 친구같이 잘 챙겨주는 그런 설계사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네카토들이 튀어나와도 여러분들이 시장은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활동을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사 상황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단기납 중심부터 볼게요. 자, 단기납 중심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10월 30일부로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4.0%입니다. 자,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대한민국 기준금리도 영향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변경할지 뭐 이번에 또 한 번 동결하긴 했는데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년 1월에는 단기납 환급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단기납 중심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2026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컨택을 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립 도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료 관계성을 제가 나타낸 거고요. 이것도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AP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이거 보기 편하잖아요. 저도 AI가 만드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나보다 훨씬 낫다. 제가 수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축성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매트라이프 관련해서도 아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2월 달에도 변경사항이 없고, 1월 달엔 모르죠. 1월 달에는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1470원 찍었던데, 지금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원화 가치가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러 정신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정신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자료 컨셉을 만들면 좋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결국 단기납, 짧은 납기, 보험은 중장기, 장기의 상품만 있지만 지금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 중심은 3년 납자리도 나왔죠. 그리고 걔는 그냥 순수 종신 느낌이다 보니까 목돈 채우기보다는 어쨌든 100만인 달러 종신 5년짜리가 지금 가장 큰 환급률을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달러 저희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없으면 무역 활동이 못할 정도로 지금 달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비과세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0년만 채우면은 원금 이상 도달하고 24.9% 달러 기준으로 환급률이 올라가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보험으로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잖아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비과세로 지금 이자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밑에는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고객의 손실이 훨씬 덜하다. 자, 근데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환율 가입한 고객들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저해지 상품이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고. 얘는 저축성 상품이 아닙니다. 보장성 상품입니다. 보장성 상품. 예, 저기 저기 종신보험이잖아요. 이름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달러 증시는 이거 관련해서 활용 자료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장기 체증형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뭐 하나생명 제로백이라든지 DB생명의 700 종신, 713 종신, 그다음에 신한생명의 세븐 종신 같은 상품을 저희가 중장기 체증형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요 상품들이 핫하죠? 왜 핫해요? 왜 핫하죠?
7년 차에 환급률 100%가 도달이 되고, 그리고 사망 유동화 이제 제도가 나와가지고 이 상품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5배 주는 종신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환급률 기준으로는 이렇게 지금 7년 차에 동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 100%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 변경 가능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전환 기능인데요. 요거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상속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품으로 제한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사들에서 이제 시책을 가장 많이 풀고 있는 상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백이라든지 700종신이라든지 뭐 세븐픽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거 DB생명 플랜 나쁘지 않아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고 왔어요. 요거 40세 남자인데요. 전환을 하게 되면 7년 차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100%니까. 그러면 이제 표를 한번 볼게요. 7년 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이요. 일시납 상품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1억 701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체증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종신보험 금액이 점점점 올라가고 환급금도 점점점 올라가죠. 이제 이 기능은 언제 쓰냐면은 납입 기간이 20년이 부담스러울 때 7년 차에 납입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보장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피보험자 전환은 자녀 대상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가능해서 이제 납입 시점 끝날 이제 전환 시점부터는 다시 자녀가 이어받아서 이제 사망보험금이 다 책정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전환 기능도 같이 활용을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연금보험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연금보험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망보험금도 생각을 하고 나중 추후에 이거를 가지고 연금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이거 내용 관련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유사한 관련 때문에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거 보험이 유사함이 뭐 2천, 3천인데 유사함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안 들어가죠. 뭐 증권을 쪼개서 넣으면 더 들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한 증권에 2천만 원을 넣기 위해서는 암진단금이 1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진단금이 1억이 들어가려면은 상당히 보험료로 부담이 되겠죠. 갱신형이 아니고서는. 근데 이제 빙의신용으로 삽질을 한다? 이제 유사함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진단금이 연연하지 마라. 진단금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상품이 뭐, 담보 조절해서 하나만 남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에는 수술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라. 자, 암 진단에 걸리고, 유사암 진단에 걸리고 나서 그걸 방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 80%, 90% 이상이 떼어내거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제 컨설팅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산정특례 진단금을 관련돼서 나와가지고 한번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거 한번 저희 회사 자료에 올라와 있길래 같이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도 이용을 해서 제가 유사한 관련 플랜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미래셋이죠. 미래에셋 관련해서는 지금 1월까지 판매 종료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산들 특례가 좋은 게 뭐냐면 일반함도 유한수함도 다 동일하게 지금 보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보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상해 치료비 지금 보험사들마다 지금 다 대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관련해서도 지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느 회사가 가장 좋냐, 어느 회사가 가장 뭐 안 좋냐라는 것보다는 대부분 회사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암주 치료비처럼 상해 통합 치료비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가 이제 좀 초반에도 괜찮다라고 했던 게 이제 화재보험이란다. 화재진단금에서 이제 표재성도 보장이 됐었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원래는 화상진단금이 심재성 이제 2도 이상, 3도 이상부터 이제 보장이 되잖아요. 표재성도 이제 보장이 됐는 이런 것도 이제 나왔었는데, 메리츠가 지금도 아마 제가 이거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리츠가 상해주 치료비로 처음 나왔었고 지금 뭐 DB손보 대부분 회사들이 지금 따라서 지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면은
화상의 가피 절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손상된 조직 이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관의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중대한 화상 치료 관련해서는 지금 DB손보가 가장 보상 관련해서는 잘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광 가입 전 가입하기에 좋은 플랜은 고당대통이죠. 고당대통. 고당대통도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여기서 보면 좋을 만한 게 이제 면책이 있느냐, 감액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면책은 많이 없는데 감액이 이제 좀 많죠. 감액이 뭐 1년에 10%라든지 아니면 1년에 50%. 가장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건 이제 1년에 50%요 정도가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면책이 대부분 있네요. 고혈압은 고지혈증은 이제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밑에 일반 대상포진이나 통풍은 KB손보는 면책 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KB 제휴하고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는 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이 면책 감액이 있어서는 KB가 가장 유리한데 보시면 보상 금액이 적습니다. 1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제 많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이제 생명사 ABL이라든지 메리츠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ABL이 낫네요. ABL은 면책은 없고 감액 기간만 있으니까 이제 요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바로 보장 관련해서 이제 건강검진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 잠시만요. 바로 보장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 자료가 뒤로 밀린 것 같은데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뇌심 진단비가 있고요. DB생명에 이제 암 진단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회사 관련해서는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단금 관련 이제 면책 감액 기간 체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손보사들이 뭐 10%, 50%, 30%, 50% 기간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면책은 대부분 없습니다. 면책은 대부분 없고 여기 삼성화재 두 개 플랜이 있거든요.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1년 50%인데 담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요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셔라. 그리고 요거 지금 흥국생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없는 회사들이 지금 하나생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신 관련해서는 바로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DB생명은 암 관련해서는 바로 보장 5천만 원까지 표준형 기준으로. 그다음에 뇌심은 1천만 원까지 표준형 기준으로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로 빠졌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로 빠졌고, 흥국생명까지 500만 원. 바로 보장 플랜이 가능하게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장 플랜이 일반 똑같이 짰을 때 한 3, 4천 원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 차이 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나생명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보장 플랜 치고 3천만 원 유병자 기준인데 3천만 원까지 들어가지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암주치료비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유치료비는 1번이 그냥 손보사 하세요. 손보사. 손보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라고 하면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주유치료비 관련해서는 생보사가 훨씬 더 보장적으로도 잘 돼 있고, 병원 개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상급종합병원, 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그다음 원자력병원까지 크게 가장 많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방사선 같은 경우는 뭐, 담보, 그리고 기갑경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즘은 뭐 비급여 하이클래스, 뭐, 이제 항암 중입자 방사선, 다 담보적으로 뭐 이제 세트 판매를 해서 많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무조건 넣는 거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 아니면은 고객이 이 부분 치료 관련해서 좀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다 넣으면은 결국 일반 주요 치료비만큼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넣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 관련해서는 좀 미래셋 거의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DB생명도 지금 괜찮게 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나 생명은, 뭐 이제 10번 줘서 지금 뭐 2억 2,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시로 이제 진단금처럼 받을 수 있는 담보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심주의 치료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보사 위주로 보세요. 손보사, 삼성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아니면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뭐 순환기로 보장되는 회사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회사는 크게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크할 만한 건 없어요. 대부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손보사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제 뭐 수술비 어디가 매회 주느냐, 그리고 중환자실이 2천만 원 이상 나오느냐, 이 기준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장적으로 보면은 하나, 손보 하나, 원. 여기 회사가 보장이 가장 넓은 편입니다. 뭐, 여기 회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개로 나뉘죠. 10년간 보장과 순환기 질환 보장에서 순환기 질환 플러스 하나 손보에는 추가가 됐다라는 것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선지급 관련해서 메리츠가 처음에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거 선지급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선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관을 한번 두 개 체크해 보세요. 이거 M사 메리츠입니다. 메리츠. 얘네는 이자분을 차감하고 준대요. 근데 DB는 이자분을 그대로 체감하지 않고 다 준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뒤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선지급 치료비 관련. 자, 500만 원이 대부분 한도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까지 한도이고 이 담보의 이제 출시 의도는 고객들이 처음에 비용 부담에 있어서 좀 덜어주기 위해서 상품 담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죠. 지금 메리츠 말고는 대부분 다 이자 차감 없이 전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또 환수할 때는 이제 치료 미행 시에는 환수할 때는 또 이자 환수를 같이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셔라. 그리고 치매 감면 관련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당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요양 장기 재가급여 관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다시 나오고 있는 게 페이백 관련해서 담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백이 나오는 거는 한도를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일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쓴 만큼에 대한 비용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간병인이 뭐 15만 원, 20만 원 가입하신 분들에게 추가 업sel링 할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만 딸보로 KB, 현대, 그다음에 이제 20년 간병인 지원 사람 보내주는 담보가 출시가 돼서 그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많죠. 보험사에서나 아니면 이제 간병 업체에서도 이제 독자적으로 뭐 어플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간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담보적으로 좀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최저형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기간에 따라서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 두 배 이런 식으로 금액이 가입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치매보험 체크할 때는 경증 치매보험, 경증 진단금이 얼마만치 들어가는지, 얼만큼 들어가는지 부분이 있어서는 요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중증도 생활지원금이 얼마냐, 진단금이 얼마냐 이 부분을 체크를 했지만 요즘은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이라든지 경도치매 1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진단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레캔비 치료비 관련해서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판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 관련해서 지금 중증 치매 관련해서는 하나손보 신한라이프 그리고 경도치매에서는 하나손보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재가급여 관련해서는 뭐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도 이번에 줄였더라고요 한도를. 그리고 한국생명도 줄인다라고 지금 공지가 나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도를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기 전에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간병인 지금 생명사에서는 한화생명이 20만 원 일단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관이 다르죠. 8시간 이상 사용해야지만 20만 원 다 나오는 거 나머지 그대로 7만 원 이제 7만 원 사용금액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에서는 지금 DB 손보가 2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관에서 지금 이 삼성, 현대, DB, 현대 이제 세 개 회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책정을 하고 있고 뒤에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책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투표 현대해상 투표 5만 원 이상씩 이거 아직 변동 없습니다. 여기는 20만 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고령인 이제 70대, 80대, 90대 분들 간병이 어디가 제일 좋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개 회사 위주로 설명을 진행을 해왔고 70대
75세. 이렇게 해서 이제 75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손보네, 하나손보. 15만 원, 6만 원, 7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75세다라고 하면 하나손보고요. 그 이상으로 하면은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KB손 아니면 DB손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령자들 대상으로도 간병인 체크하고 넘어가셔라. 자, 마무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동파 관련해서도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동파 관련해서도 이슈가 반드시 생길 건데 지금 동파 관련해서 제가 저번 달에 라이나 순보 교육을 들었거든요. 라이나 순보 제가 저번 달에도 약관을 한번 풀어드렸죠. 메리츠가 가장 좋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라이나 순보에 이제 급배수 관련해서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 같이 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고, 손해방지 비용을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안 일어나게끔 기존에 망가진 것들도 같이 수리할 수 있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넘어가는 거고, 사고 전 예방은 안 되고, 사고 이후에 발생 이후에 또 다시 재발하지 않게 수리를 한다든지, 우리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접목을 해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라이나 손보거든요. 라이나 손보 이제 노수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약관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기간에 상관없이 이제 뭐 가입 가능한 건 메리츠가 있지만 라이나도 40년까지 이제 급배소 관련해서도 지금 가입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후기를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들께 인증을 해주시면은 자료를 다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 인수 기준인데요. 여기 앞에 거 볼 건 없고요. 뒤에 거 보시면 돼요. F1부터 F 이제 H2까지 관련해서는 삼성화재가 가장 이제 가입 조건을 넓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보사 외국인 기준으로도 보면은 이제 여기 앞에는 뭐 크게 보실 건 없고 F1부터 H2까지 보면은 대부분 비슷하네요.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비슷하고 이제 한화손보라든지 그리고 KDB 요 정도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마 삼성이 가장 압도적일 겁니다. 역시 삼성이 가장 좋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교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입을 시켜주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깨 누적 관련해서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뭐 크게 짚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뭐 한 가지 뭐 체크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암주 치료비 어깨 누적을 이제 본인 회사가 있고 없고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크게 뭐 체크할 만한 건 없네요. 뭐 후유장애 관련해서 이거 한번 체크하면 좋겠다.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뭐 대부분 5억에서 7억 사이인데 안 보는 회사가 현대해상 안 보네요. 현대해상 안 보고 삼성화재도 안 보고 이 관련해서도 한번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생보사는 뭐 일반 사망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볼 게 암 진단 누적 관련해서 하나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암 진단 누적은 가장 큰 게 미래에셋 4억, 그다음에 동양생명 4억. 그 외에 제일 큰 게 없네요. 예, 그리고 질병의장에는 DB 없고 메트라이프 없고 라이너 없고 요거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시 5분입니다. 1시간 좀 넘겼네요. 좀 급하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에 쫓기듯이 온 것 같아요. 시간 쫓기듯이 왔는데,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3은 55세 이상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700종신하고 713은 상품 자체가 다릅니다. 구조가 비슷한데, 연령대 가입하는 게 달라서, 저 몇 년생이냐고요? 갑자기 너무 네, 조기는 여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암주치료 면책 없는 곳이 메리츠 면책 없습니다. 네, 제가 책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 책, 요거. 자, 요거 후기 제가 지금 보이시죠? 톡방이나 이제 카페 같이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후기를 상세하게 잘 적어주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 그 총괄에서 쓴 저기 조직 설계사가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네. 진단비, 치료비 몇 대 몇 정도로 설계하실까요? 저는 이거 요즘 질문 많이 듣거든요. 예, 이제 진단비가 솔직히 3에서 4고요. 나머지 7이 치료비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1000만 방 두 개는 모르는데. 그냥 아시는 곳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세일즈로 사업하기 방이나, 예. 700 종씨는, 이게 구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713 종씨는요, 나이대가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700 종씨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한 목적을 가입을 하는 거지, 재가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가보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타 회사와 다르게 700 종신에서 이제 13등급 요양등급에 대한 납입면제라든지 이제 요 관련 진단금 세팅이 가능해서 이제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뭐 이제 따로 뭐 그 별다른 차이는 없을 건데요. 네. 내 아는 곳에 한 곳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민님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달러 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일시납으로. 매트라이프 상품입니다. 매트라이프. 목돈이라고, 여윳돈이라고 하셔서 목돈 아닐까요? 뭐, 아니, 월납으로 내시는 거면은 좀 다른 얘기고요. 여윳돈이라고 하셔서, 걔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월납인가요? 월납. 월납이면 두 가지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싫다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라이프 동행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미래에셋 변액보험. 음. 정확히는 동행 플러스 말고 동행입니다. 짧은 납기한을 보신다고 하면은 동행하고 동행 플러스는 상품 차이가 큽니다. 네. 그냥 변액 저축이에요. 변액 저축. 변액 연금 또는 변액 저축으로 상품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력하다고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 아니에요. 네, 확정 아니라서 이 부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십시오. 동행하고 동행 플러스가 차이가 뭐냐면 동행 플러스는요 사업비를 16.4%를 떼는데 이제 동행은 이제 사업비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동행 플러스는요, 납입이 끝나고 5년 동안 그 사업비를 돌려주는 구조예요. 이제 이 상품을 만든 취지는 매트라이프에서 이 동행이라는 상품을 만들면은 3년 이내 해지를 가장 많이 한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손익이 안 나서 이 동행 플러스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유지 기간을 늘리고 나중에 사업비를 돌려주는 구조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동행 플러스가 더 상품이 좋습니다. 주택화재요? 주택화재 아까 말씀드린 라이나 손보 하십시오. 라이나 손보. 메리츠는 화재 잘 안 될 텐데. 라이나 손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납이요? 카드납은 포문현대밖에 지금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포문현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농협생명도 있네요. 네.
제가 이거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챗GPT 명령어 어떻게 넣으셨더니 자료가 만들어졌나요? 어, 영어 비밀입니다. 지금 풀 수 없어요. 자료 상당히 괜찮죠, 여러분? 이거 다 AI가 만든 겁니다. 예.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 풀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거 발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제가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챗GPT 가기도, 저 챗GPT 잘 모르는데. 그렇죠. 유료입니다, 유료. 저도, 하나 말씀, 저 제미나이 썼습니다, 제미나이. 챗GPT 말고. 제미나이로 썼습니다. 네, 천만설계사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면 후기 보고, 상세하게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살짝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제가 강의 준비가 너무 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거 강의 준비 지금 일주일 걸렸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남겨주세요. 네,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질문이 많네요. 네, 도아님 말씀하시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비과세 연금은 연말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 저축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아, 둘 중에 뭐가 낫냐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 제일 좋은 거는요, 둘 다 하는 게 좋고요. 연금저축 뭐 세금 부과되는 것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5세 때부터, 이제 빠르게 받으면 돼요, 빠르게. 65세 때 말고 55세 때부터 수령 시작해가지고, 유정자 10회가지고,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연금저축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 그리고 이제 IRP, ISA까지 한번 내용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유료 강의, 저는 제 강의는 유료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천만설계사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아직 업로드 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한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